2026년 1월 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 앞 30대 직장인은 지난달보다 8만 원이나 더 청구된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도 한숨조차 쉬지 않는다. 8만 원의 추가 지출은 이제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경악스러운 변수가 아니라 매달 감당해야 하는 숨막히는 상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수입 의류 매장 사장은 작년 대비 20%나 급감한 매출 장부를 넘기며 치솟은 수입 원가 앞에서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감춘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1,450원이라는 원달러 환율이 존재하며 경제 뉴스는 이 치명적인 숫자를 마치 날씨를 중계하듯 무미건조하게 내뱉고 있다. 과거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가 온 나라가 비명을 지르며 밤새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야 했던 국가적 재난이었음을 상기하면 지금의 이 지독한 무감각함은 가장 위험한 붕괴의 신호다. 진짜 거대한 재난은 결코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찾아오지 않고 소리 없이 서서히 새우며들어 어느 순간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일상의 구조로 굳어버린다. 끓는 물에 던져진 개구리는 즉시 뛰쳐나와 목숨을 건지지만 미지근한 물에서 서서히 가열되는 개구리는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가마솥은 이미 치명적인 온도를 향해 끓어오르고 있으며 대중은 그 뜨거워진 물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다. IMF가 평가하는 적정 환율이 1,330원대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매 순간 120원이라는 가혹한 프리미엄을 시장에 강제로 지불하고 있다. 단 120원의 차이는 1억 원어치의 필수 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12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생돈이 국가 경제에서 공기중으로 증발해버림을 뜻한다. 이 막대한 부의 증발은 결국 마트의 영수증과 아파트 관리비를 받아드는 평범한 소비자들의 핏간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1년 후에도 1,420원대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1,460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쏟아내며 이것이 일시적 충격이 아닌 새로운 기준값, 즉 뉴노멀임을 선고했다.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들었지만 그때와 지금의 경제적 질병은 그 본질과 병세가 완전히 다르다. 2008년의 뉴노멀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0%대로 끌어내리고 무한정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단행했기에 성장은 둔화되었을지언정 돈의 가치는 한없이 저렴했다.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었어도 부동산과 주식 등 체감 자산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했기에 그저 버티기만 하면 누구나 부의 사다리에 오를 수 있다는 달콤한 착각이 허용된 시대였다. 그러나 2026년에 진짜 뉴노멀은 성장의 심장이 멈춰가는 동시에 화폐의 가치마저 극단적으로 비싸진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등장하던 가장 가혹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얼굴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불과 10여 년 전 4%대에서 현재 1%대 중반으로 추락하며 온 국민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일해도 경제의 엔진이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가장 뼈 아픈 지점은 거시 경제의 침체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경제 주체 간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멀어지는 대분기, 그레이트 디버전스, 시대를 열어젖혔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호황이라는 바닷물이 차오르면 거대한 대기업의 배든 골목 상권에 작은 도치담배든 함께 떠오르는 낙수 효과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 바닷물은 말라붙었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혁신 엔진을 단 배만이 앞으로 치고 나가며 낡은 내연기관을 단 배는 속절없이 심해로 가라앉고 있다.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전환으로 인해 20년간 묵묵히 부품을 깎아오던 대전의 한 공장이 문을 닫고 평균 연령 50세에 직원 150명이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전락하는 비극이 그 증거다. 같은 시각 판교의 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는 평균 연령 32세의 직원 30명이 200억 원의 매출을 단숨에 1000억 원으로 끌어올리는 기적을 쓰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우주를 살아가고 있다. 이 무서운 대분기의 갈림길은 한 번 어긋나면 2번 다시 합쳐지지 않으며 50대 실직자가 30대 AI 엔지니어의 불을 따라잡을 물리적 기회는 영원히 소멸해버렸다. 이러한 거시적 파괴는 35세 평범한 직장인 김 씨의 장바구니, 물가를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잔인하게 개인의 삶을 유린한다. 작년과 똑같은 양의 우유, 식용유, 참치캔, 커피 믹스를 담았을 뿐인데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계산대에서는 12,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본다고 가정하면 1년에 무려 57만 6천 원이라는 생돈이 오직 환율의 장난만으로 증발하는 셈이다. 회사는 경영 악화를 방패 삼아 임금을 동결했고 통장에 찍히는 명목상의 숫자는 그대로지만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는 무참히 쪼그라들었다. 이 실질 임금의 하락은 국가와 기업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평범한 노동자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가장 조용하고도 완벽한 임금 삭감 시스템이다. 월 소득 350만, 원인 김 씨는 대출이자 90만 원, 관리비 25만 원 등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 19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생활비 명목으로 고작 160만 원을 주게 된다. 여기서 식비, 교통비, 자녀 학원비 등 필수 변동 지출을 빼고 나면 작년에는 70만 원이 남았던 여윳돈이 이제는 겨우 30만 원으로 쪼그라들어 저축은 사치가 되어버렸다. 해외 스트리밍 구독료, 수입 도서, 최신 스마트폰, 심지어 동남아 항공권까지 모든 생활지표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김 씨는 강제적인 선택의 기로에 내몰린다. 그는 외식을 줄이고 휴가를 포기하며 처절하게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당뇨약을 드시는 아버지의 수입, 원료 의약품 가격과 자동차 타이어 교체 비용까지 방어할 수는 없다. 이것은 개인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이며 수많은 대중은 언젠가 환율이 1100원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적만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구조적 고금리 유지 기조, 끝을 알 수 없는 지정학적 전쟁 리스크, 그리고 달러 패권에 짓눌린 글로벌 경제 환경은 원화의 가치 회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한국 수출 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의 맹추격과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제조업 중심의 낡은 엔진을 버리고 서비스와 기술, 콘텐츠 중심의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로
국가 경제의 체질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처방이 나오지만 이는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도박에 가깝다. 당장 내일 아파트 대출 이자를 막고 마트에서 쌀을 사야 하는 평범한 가장에게 10년 뒤 국가산업혁신의 장밋빛 청사진은 그저 배부른 자들의 공허한 철학에 불과하다. 이러한 국내 시장의 구조적 절망은 똑똑한 개인 투자자들의 거대한 자본 대이동, 이른바 투자 자본의 엑소더스거를 촉발하며 둑을 무너뜨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현금의 가치를 매년 2%씩 녹여내리고 부동산은 고금리에 짓눌려 하락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국내 자본은 생존을 위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미국 뉴욕 증시로 맹렬하게 탈출한다. 특히 인류의 미래를 재편할 인공지능 관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부가 집중되면서 자산을 가진 자와 노동만 가진 자 사이의 대붕이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찢어지고 있다. 자산 규모 25억 원에 주식 포트폴리오 10억 원을 보유한 50대 건물주 박 씨는 인공지능 랠리에 올라타 출근 한 번 하지 않고도 단숨에 3억 원을 벌어들였다. 반면 하루 14시간씩 영혼을 갈아 넣어 일하며 매달 30만 원을 모으는 김 씨가 똑같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8년이라는 청춘을 완벽하게 굶으며 버텨야만 한다. 노동의 성실함이 경제적 안정으로 보상받던 시대의 룰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자본이 자본을 복제하며 증식하는 폭력적인 역학만이 유일한 진리로 자리 잡았다. 더 이상 더 열심히 일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순진한 결심은 통하지 않으며 이 잔인한 전장에서는 투잡을 뛸 체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개인들을 향해 기업마저 가장 먼저 인건비 칼날을 들이댄다. 고환율과 원자재 폭등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업무 효율화 툴이 아니라 쓸모없는 인간 노동력을 신속하게 잘라내는 가장 완벽하고 날카로운 단두대다.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 10명분의 기획과 디자인 업무를 혼자서 며칠 만에 완결짓는 33세 마케터이 씨는 연봉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수직 상승하는 특권을 누린다. 반면 자신만의 15년 아날로그 경력과 노하우의 우월성을 맹신하며 인공지능 도구의 도입을 거만하게 거부했던 42 세박 대리는 결국 성과급 삭감을 거쳐 냉혹하게 권고사직을 당한다. 한 중견기업이 단 10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객센터, 회계, 물류팀 직원 45명을 해고함으로써 매년 25억 원의 인건비를 영구적으로 절감한 사례는 자본주의의 서늘한 결단력을 보여준다. 이제 인공지능의 뛰어난 두뇌와 인간의 통찰력이 결합된 이른바 켄타우로스형 인간만이 조직에서 살아남아 모든 부와 기회를 독식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낡은 학벌이나 빛바랜 이력서는 더 이상 생존을 보장하는 방패가 되지 못하며 인공지능을 완벽하게 다루는 3년차 신입이 혁신을 거부하는 15년차 부장의 목을 치는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는 진정한 적은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무형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무기로 장착하고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다.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이 낯선 경제 생태계에서 요행을 바라는 것은 자살 행위이며 당장 일주일 안에 실천해야 할 5가지 처절한 생존 수칙만이 유일한 구명줄이다.
첫째,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당장 학습하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불가촉천민으로 전락할 것임을 명심하고 필사적으로 기술을 습득하라. 둘째, 원달러 환율 1450원 시대의 해외여행은 땀 흘려 번 수천 달러를 대기권 밖으로 무의미하게 태워버리는 어리석은 방종임을 깨닫고 그 돈으로 수백만 원씩 증발하는 고금리 대출 원금을 타격하라. 셋째, 환율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부터 내 지갑의 주도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구매하지 않을 권리임을 자각하고 수입품 소비를 과감하게 단절하라. 넷째, 알뜰폰으로의 전환과 유령처럼 결제되는 각종 구독 서비스 및 중복 보험료를 모조리 색출하여 숨만 쉬어도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는 고정비용의 출혈을 즉각 지혈하라. 다섯째,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치명적인 질병 앞에서도 신용카드 돌려막기라는 파멸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 3개월치의 생존을 담보할 수백만 원의 현금 비상금을 최우선으로 요새화하라. 이대로 1년이 지나면 과거의 달콤한 향수에 젖어 똑같이 소비하고 똑같이 빚을 지고 똑같이 휴일을 즐긴 자들은 완벽하게 붕괴된 삶의 잔해 위에 서 있게 될 것이다. 반면 여행을 끊고 빚을 부수며 수입품을 밀어내고 고정비를 도려낸 뒤 생존의 비상금을 움켜쥔 자들만이 이 가혹한 빙하기를 뚫고 살아남아 새로운 기회의 땅을 밟게 될 것이다. 편집자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번 영상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한 재테크의 경고가 아니라 한 시대를 지탱해온 사회적 계약의 완전한 파산 선고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면 국가와 시스템이 나의 노후와 가족의 안위를 최소한이나마 지켜줄 것이라는 거대한 환상 속에 살아왔다. 그러나 1450원이라는 폭력적인 환율과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AI의 등장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만나는 지금, 그 알량한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자본은 국경과 윤리를 초월하여 이기적으로 움직이고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가장 헌신적이었던 직원들을 가장 먼저 장부에서 지워버리는 합리적인 잔혹함을 선택했다. 이 차갑고 비정한 현실의 바닥에서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결국 이 지옥 같은 각자 도생의 늪에서 내 어깨를 잡아 끌어 올릴 수 있는 구원자는 오직 냉철하게 각성한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이다. 두려움에 떨며 과거의 온기를 그리워할 시간이 없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자산이 녹아내리고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음을 서늘하게 직시해야만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느끼는 찰나의 불안감이 그저 유튜브를 끄고 휘발되는 감정으로 끝난다면 당신은 다가올 대분기의 하층민으로 조용히 분류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불필요한 구독 버튼을 취소하고 대출 앱을 켜 원금을 10,000원이라도 갚아 나간다면 당신은 이미 파멸의 궤도에서 벗어나 생존의 첫걸음을 내디딘 위대한 반역자다. 과거에 낡고 찢어진 지도를 불태워버리고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새로운 생존의 나침반을 쥐어야 할 시간, 그 선택의 초읽기는 이미 시작되었다.